영업인들을 위한 11월 8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 뉴스입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영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외교 일정을 할 수 있다면서 그 판단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이달 중에 있을 해외 순방에 김 여사가 동행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0분 동안의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처신하지 못해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건 무조건 잘못이라고 말했는데 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국정을 쇄신하겠다면서 내각과 대통령실 개편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감찰관 문제는 국회가 후보를 추천해오면 당연히 임명할 거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오늘 8일 검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2달 만입니다. 검찰은 명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올해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사실상 현실로 굳어졌습니다. 특히 인류가 스스로 정한 한계선인 1.5도를 처음으로 넘어설 전망입니다. 기후변화를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인류의 공동대응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기 소통할 가능성이 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 푸틴 대통령에게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여기에 현재 덧붙일 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이른 시일 안에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12분 남짓한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조선업 분야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이는 해군력 유지, 보수 등에서 필요한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를 가지고 있고 압도적인 세계 최고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시대가 다시 열리면서 각국 정상의 축하 인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바이든 행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해온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관계 개선의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9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0.25% 핏도 인하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세우는 고유 관세와 세금이나 정책 등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이제 남은 회의에서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낮출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 의뢰를 받고 불법 국제 문자를 보낸 혐의로 6개 업체 20명을 검거하고 그중 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신용카드가 발급됐다거나 택배 주소를 확인해달라는 등의 미끼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6개 업체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발송한 문자는 무려 28억 건에 달합니다. 오늘 8일 새벽 제주 해상에서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대형 선박 어선으로 27명이 승선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해경은 현재 14명을 구조했으며 남은 13명을 찾는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수습을 위해 현장 상황 관리관을 급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에 약 3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습니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자신의 집에서 조선생존기 회식 도중 외주 스태프 2명을 강제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을 대법원에서 직접 살필지가 오늘 결정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최 회장이 재산분할액으로 현금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화재 경보기는 감지설비 시설의 노후와 환경적 요인, 감지기 센서 오류 등으로 인해 오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잦은 오작동 때문에 화재 감지기를 꺼놓고 있다가 큰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불이 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오경보를 줄일 수 있는 지능형 화재 감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유쾌하게 소개한 짧은 웹드라마가 중국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들이 열광하면서 서울을 찾는 관광객도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2분 길이의 숏폼 웹드라마로 중국인 소녀가 자신이 좋아하는 K-POP 아이돌의 공연을 보기 위해 서울에 왔다가 꿈속에서 아이돌의 매니저로 활동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룹 BTS의 멤버 B가 다음 날 6일 전설적인 팝가수 빈 크로스비와 협업한 듀엣곡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발표합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대표 캐럴로 비는 노래 일부분을 자신만의 느낌으로 재해석해 불렀습니다. 변우석 씨가 요즘 가장 사랑받는 광고 모델로 뽑혔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도 등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지난달 1위 임영웅 씨를 제치고 이번 달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또 변우석 씨는 최근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3억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42살의 그라운드를 떠나는 추신수 선수가 은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야구를 하겠다며 34년 야구 인생을 뒤돌아봤습니다. 빅리그 최고의 한국인 타자로 활약한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이승엽, 이대호, 강정호 중 누가 최고의 타자인가를 놓고 팬들이 벌여온 뜨거운 논쟁에는 겸손한 의견을 남겼습니다. 어제 곳곳에서 올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3.5도, 춘천 영도로 출발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서울과 강릉 17도, 부산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평년보다 높은 온화한 가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